안녕하세요. 시온의 사연 읽기입니다. 오늘의 사연 제목은 바로 며느리도 계급이 있나요? 돈으로 차별하는 시댁의 이혼 결심입니다. 아니, 조선시대도 아니고 갑자기 웬 계급이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이 얘기를 꺼내는 데까지 참 오래 걸렸어요. 돌이켜보면 참 많이 참았고 참 오래 바보 같았죠. 저는 결혼 7년 차였던 평범한 직장인 며느리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연애로 시작해 사랑만으로 결혼까지 이루어진 부부였습니다.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 결혼 후 시댁에 얹혀 살았죠.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결혼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그리 시댁에선 반가워하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사고 친 건 아니지? 너무 급하게 하는 거 아니니? 그래도 제 몸 하나 뉘일 곳 없이 시작하는 건 좀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오히려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머님 하며 밝고 꿋꿋하게 말씀드렸죠. 그땐 사실 속으로는 누구보다 우리가 보란 듯이 잘 살아서 이런 소리 안 듣고 살아야겠다는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린 날의 용기였을까요? 하지만 시댁살이를 할수록 그 용기는 조금씩 사그라져 갔습니다. 어휴, 무슨 살림을 이렇게 해. 내 친정은 뭐 그런 것도 안 가르치고 시집을 보냈나? 겸상? 여기선 그런 거 없어. 며느리는 며느리 자리지. 네, 저는 점점 집안에서 구박만 받는 미운오리 새끼가 됐어요. 어느 순간부턴 식구들이 다 같이 밥을 먹을 땐 전 주방에서 혼자 밥 먹었어요. 말 그대로 눈물로 밥을 삼켰죠. 그래도 참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저희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했지만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제가 아들 뺏어간 여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으면 언젠가 인정해주겠지 했어요. 하지만 저의 노력에도 시댁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점점 더 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네가 돈 못 벌어서 고생을 한다느니 혼수도 제대로 못 해온 게 어딜 큰 소리를 치냐느니 돈 얘기를 수시로 꺼냈죠. 남편은 안 말렸냐고요. 제 남편은요, 그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자기야 그냥 좀만 참자. 나중에 우리만 나가 살면 되잖아. 네가 좀 이해해. 어른들이 다 그렇지 뭐. 구박받을 때는 조용히 있고 단둘이 남을 때면 늘 저보고 참으라고만 했어요. 누가 시댁에 들이받기라도 한다나요. 둘이 있을 때만이라도 저를 위로해주며 제 편을 들어주었다면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돈. 결혼은 사랑으로만은 할 수 없었던 걸까요? 제가 너무 순진했었나 봐요. 돈이 없어서 당하는 서름이 이런 건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참고로 저도 그 당시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솔직히 수입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하는 거지만 막말로 비슷한 수준끼리 끼리끼리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돈이 없었지만 남편도 크게 돈도 없었고 비슷하게 버는 사람끼리 사랑으로만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계속되는 시댁의 구박에 점점 더 제 결혼 시작 때의 다짐은 꺾여만 갔어요. 냄비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죽는 줄도 모르고 익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아마 저도 비슷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서서히 심해지는 시댁의 구박에 제가 잘못한 것으로만 생각하며 서서히 익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영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예쁘고 말투며 행동까지 자신감 넘치는 여자였고 가장 중요한 점은 좋은 집안의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거죠.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아예 태도가 달랐어요. 어머, 이런 인물의 직업까지 좋으니 우린 복받았다. 그 후로는 진짜 여왕님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질투가 났냐고요? 아니요, 전 오히려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큰형님이 정말 당당하고 멋있었거든요. 함께 있을 때 제가 구박이라도 받으면 너스레를 떨며 어머님을 말렸죠. 어머니, 이건 불공평한 거잖아요. 가족이라면서 라고. 그리고 큰형님의 그런 말들을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받아들이더라고요. 전 똑같은 말 했다가 말 대답이냐는 소리를 들었는데 같은 말인데 사람이 다르니 다르게 들리나 봐요. 그때 처음으로 시댁의 인정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당당한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남편도 제 우산이 되어주지 못했는데 큰형님이 제 우산이 되어주었고 그것이 저를 조금씩 바꾸게 했던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터졌어요. 시누이가 한 명 있는데 한동안 백수로 지내다 인터넷 쇼핑몰을 해보겠다고 하더니 결국 망했거든요. 카드값이니 보증이니 하면서 빚이 생긴 거죠. 그걸 시댁이 감당 못하겠으니 너희 집은 돈 많잖아. 이럴 때 좀 도와줘야 식구지. 하고 큰형님한테 당연한 듯 말했대요. 그 언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말했답니다. 너무 당연하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뜯어내는 거네요. 며느리들 중 하나한텐 하녀처럼 굴고 한 명한텐 ATM처럼 굴고 가족 맞긴 한가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침울해하기만 하셨어요. 어떡하냐. 그러면서 저에게는 한숨을 푹 쉬고요. 그러고 며칠 안 돼요. 큰형님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더는 이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다며 단호하게 그 언니가 떠난 날 전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저한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긴 이 집안의 유일한 식구가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강강약약이 태도의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저 또한 마지막 남아있던 미련이 사라지며 결심했죠. 이제 나도 나가자. 이 집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저는 거기서 어떤 걸 지키기 위해 버티고 노력했던 걸까요? 사랑, 가족, 아무것도 없이 결혼을 시작했던 젊은 나의 다짐? 그 어떤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혼했어요. 더는 돈이 계급인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닌 하녀로 살고 싶지 않아서요. 결과적으로 시댁은 결국 며느리 둘 다 잃었어요. 하나는 떡고물 바라다가 손절당했고 하나는 끝까지 무시하다 떠나보냈죠. 저는 그 뒤로 아직 싱글로 지내고 있지만 큰형님의 멋있었던 모습과 시댁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누군가에게 꿀릴 게 없는 당당한 스스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다음에 만나게 될 인연이 있다면 정말 사랑만 보고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싶어요. 네, 사연 잘 들으셨나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세우고 또 같은 말 한마디로 무너뜨린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더더욱 사연 속에서의 시댁은 결국 지난날의 사연자뿐 아니라 스스로의 가족도 무너뜨린 것 같네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먼저 참는 법을 배운다. 하지만 그 참음이 오래 가진 않습니다. 누군가가 참고 있다면 그것은 더 막대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란 것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시운의 사연 읽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